태극기에 있는 건데 이런 괴가 있고 이런 괴가 있어요. 요건 양사에 음이 꼈죠? 이건 음사에 양이 꼈어요. 음사에 양이 낀 괴는 대개가 아주 고약한 괴예요, 이거. 곤란하고 고약하다는 험난함을 뜻해요. 이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그래서 옛날부터 여자 사이에 남자 끼면 고약하대요. 남자 사이에 여자 끼면 빛난대요. 그래서 이 주역의 원리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벌써 음과 양의 배치로부터 벌써 세상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 사이에 남자 끼면 견디기 힘들다고. 제가 예전에 그래서 그런가 시험을 해봤어요. 여학교 하굣길에 거기를 정면으로 마주 걸어 들어가 봤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빵긋빵긋 웃으며 걸어 지나가는데 남자들은 이거 참 힘들어요. 여자가 더 센가 봐요. 그런데 그렇듯이 음사에 양이 낀 거하고 양사에 음이 낀 걸 벌써 해석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세상을 어떤 보는 눈도 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문제, 인생 문제를 보는데 가장 어떤 높은 원리를 통해서 들여다본다. 라는 것은 단지 자기 문제 한 경우만 뜯어보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떤 비싼 경우가 나온다든가 다른 문제도 바로 음양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뜯어보는 그런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역의 그 음양 사상은 음과 양이 꼭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극에 달한 음은 양으로, 극에 달한 양은 음으로, 음양이 서로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와요. 단지 일분법적으로 고정불변의 음양이 아니라 음이 극에 달하면 양, 양이 극에 달하면 음으로 꼬리를 물고 순환하는 관계가 있어요. 아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중에서는 상당히 높고도 잘 짜여진 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음양이라는 틀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뜯어보고 그 미래를 예측하는 연습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에 달통한 통달한 사람은 오히려 점을 안 친답니다. 왜? 더 어떤 사태를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주역에 이런 괴에 해당하는구만.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괴라면 당연히 이렇게 처신하고 이런 선택을 해야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역점의 독특한 점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점소라고 그래서 우리가 점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역을 괜히 터부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화학상달이라고 하는데 가장 절실한 우리 인간의 문제에서 배워서 우리 주변의 문제에서 배워서 가장 높은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주역의 점에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게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전부터 주역을 우선 점책이기 때문에 점책이라는 데 주목을 해서 주역을 연구하고 주석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 주역은 또 그러면서도 점책에 그치지 않고 이런 경우 세상 만사를 64개라는 틀 속에서 쫙 보여주고, 이런 때는 내가 이렇게 처신하고 이런 결정을 내려서 이런 길한 결과를 얻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흉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걸 통해서 주역을 단순히 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도덕법칙. 인간의 도덕법칙을 중심으로 해서 주역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구분해서 얘기하면은 주역을 연구하는 데서 하나는 상수학이라고 그럽니다. 점 쪽이나 수라는 것은 숫자라고 하는 숫자인데요. 수는 운명이라든지 이것도 수라고 얘기합니다. 운수. 상수학이라고 하고, 또 도덕법칙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마땅히 걸어야 될 올바른 길, 도덕법칙,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탐구하는 것을 의리역이라고 부릅니다. 오르르 이자, 이치 이자. 의리. 상수냐 의리냐를 두고 예전부터 주역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갈려 있었습니다. 상수역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분들, 의리역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분들. 뭐 여기서 자세하게 그걸 따질 필요는 없지만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의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의리역을 참 열었다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노자 도덕경을 주석하기도 했던 왕필입니다. 왕필, 요절한 천재죠. 왕필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뒤에 가장 또 의력의 고봉이라고 높은 봉우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정이천입니다. 정이천 선생. 정주학이라고 할 때 정자 주자라고 할 때 그 정자입니다. 정이천 선생. 정자가 두 분입니다. 정명도 선생이 형이고 정이천이 아우입니다. 이천과 명도. 정이천이 의리역의 어떤 높은 봉우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수역, 점이라든지 어떤 주역에 나타난 상징, 수학, 수학이라는 건 우리가 그런 수학이 아닙니다. 세마는 수학이 아니고 수리계산, 수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미래의 변화라든지 운수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역학의 가장 유명한 분이 소강절, 소옹이죠. 이름은 소옹. 강절 선생이라고 그럽니다. 정자하고, 이제 왕필하고 정자라면 소강절 선생이라고 그러죠. 보통 강절이라는 이름이 제일 소강절 선생이라고, 소강절 선생이 제일 유명, 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요 소요부, 소강절, 소옹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그 상수역에서 아주 높은 봉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강절 선생이나 그 정이천이 같은 시대 사람인데 소강절 선생이 조금 연배가 위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어떤 정자에서 한번 이제 소강절 선생이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네가 꽤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세상사 모든 일을 다 아는 건 아닐 거야. 모르지. 이제 정이천이 좀 잘난 척을 했든지 그 전후 얘기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천 선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야 꽤 많죠. 그런데 당신께서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구체적인 일을 대보세요. 그러고 있는데 마침 마른 아이인가 그냥 막 천둥이 우릉 하고 울려쳤어요. 그러니까 소강절 선생이 마침 자네는 그 천둥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정이천 선생이 태연하게 저는 알죠. 그런데 당신은 모르십니다. 성인선생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다니? 당신은 지금 천둥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를 나한테 물으면서 수를 이용해서 그 천둥 소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계산하셨죠? 그렇네. 모르시니까 계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알기 때문에 계산 안 했습니다. 성인 선생이 어이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말해보게. 어디서 일어났지? 정이천이 태연하게 일어난 데서 일어났죠. 그랬더니 소강절 선생이